군필자라면 5분 대기조가 뭔지는 잘 알고 있을 거다. 부대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하는 소대를 말한다. 덕분에 군생활을 할 때 5분 대기조가 되면 그날은 전투화도 제대로 못 벗고 지통실에서 상황 전파되면 바로 뛰어갔을 거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5분 대기조가 있다. 육상에서도 이런데 바다는 오죽할까. 심지어 바다는 눈에 보이는 경계선 같은 게 없으니 육상 근무보다 지옥일 거다. 그리고 그 지옥을 매일 넘나드는 군함이 있다. 마치 5분 대기조 마냥 바다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항하는 군함 말이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참수리급 고속정이다. 해군에 관심이 없더라도 참수리급 고속정, 그러니까 PKM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다.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북한의 굵직굵직한 해상 도발에 최전선에서 참여했기 때문이다. 참수리급은 배수량이 170톤이다. 해군은 50톤 이상은 함, 이하는 정이라고 부르니 해군에서 가장 작은 군함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과 비교하면 티도 안 날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휴전 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았다. 휴전선을 직접 넘어오기도 했지만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목표까지 접근하기도 힘든 터라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반면 바다의 경우 딱히 그어놓은 선 같은 것도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NLL 근처에는 어민들을 납치하는 만행을 자주 저질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여차하면 어선으로 위장해 몇 시간이면 서울로 침투하는 게 가능하다. 북한은 소형 간첩선 등을 많이 만들어 투입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며 1970년쯤 되자 그 숫자는 100척 이상이 될 정도로 대규모가 된다. 반면 우리 해군도 북한의 도발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휴전 이후 북한은 NLL 이남으로 내려와 우리 어선들을 납치하고 공격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꽤 많았다. 거기에 간첩선을 대량으로 만들어 침투한다고 하니 도저히 가지고 있던 전력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었다. 당시 해군이 가지고 있던 연안 초계정들은 학생급 고속정 29척, 독수리급 고속정 11척, 백구급 미사일 고속정 8척이 전부였다. 이들만으로 100척이 넘는 북한 간첩선을 모두 막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어로 안전 확보와 간첩선 침투 저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해군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량의 고속정을 건조해 간첩선에 대응하는 전략을 택한다. 미국에게 공여받은 백구급 고속정의 디자인을 참고해 축소 설계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참수리급 고속정이다. 만재 배수량 170톤, 전장 37m, 폭 6.9m, 속력 최대 38노트, 무장 40mm 보포스 단장포, 20mm C벌컨 2기, K6 기관총, 폭레를 장착하고 있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1978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93년까지 무려 105척이나 건조되어 해군에서 가장 많은 잠해함을 가진 군함이다. 1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건조해서 같은 참수리급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초기형은 선수의 30mm 에머스 쌍열 기관포와 수동식 40mm 보포스 단장포를 사용했다. 중기형은 함수의 한 포는 그대로인 채 한미의 40mm 보포스 단창포를 제거하고 20mm C벌컨을 탑재한다. 함교 뒤쪽에도 20mm C벌컨을 추가해 초기형에 비해 화력이 크게 강화된다. 우리가 흔히 매체에서 보는 참수리는 후기형으로 전기, 중기형과 비교하면 체급부터 달라진 모습이다. 배수량을 기존 150톤에서 170톤으로 증가시켜 전장을 33m에서 37m로 늘려 엔진룸과 후부 타기실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 함수의 한 포도 자동화된 40mm 보포스 단장포로 바꾼다. 왜 이렇게 많이 건조되었을까? 라고 하면 간단하다. 북한의 위장어선이나 간첩선이 그만큼 많고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올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충무급이나 충북급 구축함이 근처로 올라오기에도 전력 낭비기도 하기에 간첩선만큼 고속정을 많이 만들어 해역을 커버한다는 생각이었다. 여하튼 이렇게 대량으로 건조된 참수리는 고속정으로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영해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참수리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빠른 속도와 숫자가 많다는 점이다. 해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동하는 호위함들과는 달리 편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다. 보통 3인 1조가 되어 기동을 하는데 한 척은 편대장이 승함하고 한 척은 전투에 투입되며
나머지 한 척은 어민들에게 대피 및 예비 전력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 숫자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상시 배치할 수 있다. 단독 출항과 계류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수리급의 장점 중 하나다. 커다란 배가 항구에서 나갈 때 영상을 보면 큰 배 옆에 항상 작은 배가 배를 밀거나 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YTL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큰 배들은 항구에서 단독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YTL들의 도움을 받아야 출항과 귀향을 할 수 있다. 참수리급은 YTL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자력으로 출항 및 귀향할 수 있다. 이 뜻은 필요할 때마다 15분 안에 출항 준비를 마치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수리급은 바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심심하면 불려나가는 군함 중 하나가 된다. 경계 임무는 물론이고 어로 보호 지원, 환자 및 상륙 인원 이송, 해난 사고 구조, 해양 경찰청 지원 등 5만 군데로 말이다. 여기에다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기동하기 위해서 모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 바지선을 띄워놓고 해상 전진기지를 이용해 사실상 NLL 근처에서 살다시피 한다. 여기에서 살다 툭하면 지통실에서 상황 전파를 받고 작전지로 나가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특히 이 함대의 경우 상황 걸려서 나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긴급 출항 지시가 떨어져 씻지도 못하고 나갈 정도라고 전해진다. 오죽하면 해군 소속 특수부대는 UDT, SSU, 마지막으로 이 함대 참수리 갑판이라는 말이 있을까? 거기에 갑판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장은 심심하면 바닷물을 맞으면서 근무를 한다. 참수리가 배치된 이후 함정병과 장교들은 함장이 되기 위해 참수리 정장을 필수로 거치는데 지금 해군의 함장님들은 정장 시절 물 한 번씩은 다 맞아봤다는 뜻이다. 이렇듯 참수리와 참수리 승조원들은 고역이 아닐 수 없지만 덕분에 북한의 간첩선 난파 전략은 매우 위축되었다. 실제로 참수리급이 대량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북한은 사실상 해상을 통한 간첩선 난파를 포기한다. NLL을 넘어 도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참수리가 달려와 옆에 붙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밥만 먹으면 도발할 생각을 하는 북한은 어떻게든 도발을 이어나가는데 난파 간첩선 투입이 사실상 막힌 이상 막는 군함을 노리기 시작한다. 제일 만만한 참수리급을 말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NLL을 넘어와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는 등의 도발을 가한다. 이때 참수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줬는데 선체로 충돌하여 밀어내기 식으로 적정에게 피해를 주었고 북한군이 전투를 위해 갑판으로 나오자 40mm 기관포와 20mm 시벌컨이 갑판을 쏴 무력화시켰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갑판에 나와있던 북한군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니 참수리의 화력은 고속정 이상의 위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제1연평해전은 참수리의 활약으로 북한 함정은 2척이 침몰하고 5척이 파손을 입는 데에 비해 우리 군은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왔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후에 북한군은 참수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분위기가 한참일 때를 이용해 기습 도발을 감행한 거였다. 85mm 함포를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사격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함교를 공격해 한상국 하사가 전사하고 저격총으로 윤영아 대위를 저격해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고사포로 한미 시벌컨을 공격해 황도현 하사가 사망하게 된다. 이후 함교 뒤쪽에 시벌컨을 공격해 조천영 하사 또한 사망한다. 그리고 M60 기관총을 운영하던 서우원 하사도 저격당해 사망한다. 비록 바로 달려온 아군의 지원하며 화력 지원으로 북한 경비정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NLL 이북으로 후퇴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박동혁 수병까지 사망하게 되면서 총 6명이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진다. 제2연평해전은 참수리급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앞서 말했듯 참수리급은 함교가 노출되어 있다. 단순히 항해 중 정장이 물을 맞는다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닌 저격수가 저격하면 바로 지휘관이 사망할 수 있었고 20mm 시벌컨 또한 방탄 기능이 되어 있지 않아 37mm 포 한 방에 바로 무력화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수리급의 방어력이 약한 게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 상식 수준 이상의 과무장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맞지만 이런 단점 때문에 연평해전 이후 참수리 곳곳에 방탄판 및 철판을 덧대어 방어력을 강화하고 M60 기관총 대신 K6 중기관총을 배치하는 등 활약도 강화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설계된 함정의 한계는 명확했다. 오히려 85mm 함포를 맞고도 아군 지원이 오기 전까지 버텨냈으니 70년대 설계된 함정치고 상당히 튼튼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참수리급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이후에 윤영하급 고속함 PKG와 참수리 211급 PKMR 등의 신형함들을 건조 배치하여 해결한다.
이 밖에도 고속정이니만큼 속도가 빠른 건 맞으나 안 그래도 작디 작은 배가 빠르게 움직이니 승조원들은 멀미 등의 컨디션 문제에 훨씬 더 시달린다. 거기다 항속거리가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상 전진기지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모항에서 임무 해역까지 바로 가기에는 연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승조원들의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람대의 경우 동해 모항에서 전진기지나 임무 해역 근방에 출동지를 거쳐 임무 해역으로 가는 방식이니 말이다. 하지만 역시 함령은 속일 수가 없어 현재 참수리급은 초기형은 물론이고 중기형까지 모조리 퇴역했다. 후기형인 50척가량만 남은 상태이며 그마저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같이 3인 1조로 기동하는 기존의 기동 방식은 사라지고 2인 1조로 다니며 필요시 PKG나 FFG의 화력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언뜻 보면 3인 1조보다 약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참수리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 PKG나 FFG 등 훨씬 강력한 지원함이 주변에 있기에 화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건조된 PKMR까지 건조돼 참수리급과 함께 운영하니 대수상전에서 더 이상 북한에게 밀릴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정리하자면 참수리급 고속정은 해군의 5분 대기조 같은 존재로 취역해서 지금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았으며 NLL을 수호하는 창끝 부대 중 하나이다. 빠르고 튼튼하며 언제든 15분이면 출항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해군 내에서는 참수리급을 보고 해상택시라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 해군에서 가장 빡세기로 유명한 근무지긴 하지만 그 덕분인진 몰라도 정내의 승조원 모두가 가족같은 분위기를 가져 몸이 고생할 뿐 생각보다 근무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한다. 오늘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참수리는 작전을 수행 중이다. 주변에 참수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이 있다면 고생했다고 한번 말해주는 건 어떨까?